안녕하세요.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. 오늘은 뭐 하냐고요? 혹시 피디님 카니발이 새로 나오는 거 아세요? 네. 알아요? 카니발이 몇 명 타는 거 같아요? 9명에서 9명에서 11명? 근데 11명 타는 차인데 4인승 카니발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야, 11명 타는 공간에 4명만 태우면 그냥 어떻게 될까?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야? 3열, 4열을 다 뺀 거죠. 보통 카니발이 6인승만 해도 둘 이렇게 하거든요. 9인승은 둘, 셋이야. 그러니까 항상 좁아요. 카니발은 항상 넓은 차인데 좁아. 큰데 작아. 그래서 4명이 타게 되면 한 사람이 그냥 누워서 갈 수 있는 거예요. 조금 줄여서 6인승으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? 하실 수도 있는데 시트 6개 넣으면 의외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. 초럭셔리 자동차들 보면 다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이렇게 격벽이 있어. 럭셔리카 보면 이 셔터로 찍 올라가고 찍 내려가서 이제 알프레드 리츠칼튼으로 가지.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알프레드가 딱 운전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. 그런 분위기. 어쨌든 격벽을 만들면 앞좌석이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. 여기 격벽이 있으면 요만큼 공간을 또 까먹는 거야. 그러니까 럭셔리 많이 할 수 있는 거죠, 이 격벽이라는 건. 자, 어쨌든 이게 진정한 럭셔리다 라고 하면 4인승이어야 되는데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볼까요? 일단 도대체 왜 4인승이 나오는가, 이것부터 궁금하실 거잖아요. 카니발 하면 굉장히 유명한 차입니다.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탔어. 지금 연예인들 다 타고요. 그리고 대통령들이 다 탑니다.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캠프 하거나 뭐 이럴 때 다 타요.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. 원래 당선인 되면 그때부터 방탄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벤츠예요.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걸 안 타고 당선되고도 카니발을 타겠다. 그래서 한참 동안 카니발 타고 다녀서 또 관심을 받기도 했죠.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다 그냥 카니발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수행 비서도 타야 되고 편안하게 회의도 할 수 있고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, 사실 그동안은 럭셔리한 분들이 타야 되는 차인데 의외로 그렇게 럭셔리하지 않았어요. 사실 좀 이렇게 좁게 탈 이유가 없잖아요. 외국 같으면 막 허머 같은 거 스트레티지 리무진으로 막 만들어서 타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게 안 맞죠. 우리나라에선 그 리무진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우리나라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뭐 들어가다가 나오다가 이렇게 차 중간이 걸려서 코너 돌 때도 힘들어. 그래서 이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. 근데 카니발은 겉에서 볼 때는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안쪽은 럭셔리하고 그래서 많이 탈 수 있는 거죠. 옛날에 연예인 차라고 하면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밴이라고 흔히 말했던, 실제로 스타크래프트하고 관계없는 뭐 쉐보레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이런 밴들을 많이 탔는데, 근데 사실 그 밴은 저도 한번 몰아볼 기회가 있어서 몰아봤는데 일단 차 핸들을 이렇게 돌려야 돼. 핸들을 이렇게 돌려야 되고 뭐 이렇게 꺾으면 돌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돌아와요.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데 갈 때 뭐 위성 안테나 같은 거 달려있으면 바로 딱 부서지고 아주 다루기 힘든 차였습니다. 정말 기름을 막 퍼먹고요. 한 번 넣으면 한 20몇만 원씩 들어가. 어쨌든 그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훨씬 좋은 차죠. 그래도 그런 차들을 많이 탔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정도 품위? 그런 게 필요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연예인들이 성공했으면 당연히 그거 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습니다. 형편없는 차인데도.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그때는 그런 거 많이 탔지만 이제 차를 보는 눈도 좀 높아지고 해서 알고 보면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카니발 타고서 이렇게 버스 전용 차선도 다. 네, 카니발 신차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4인승 차, 이건 대충 어떻게 될지 혹시 이렇게 되나? 볼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. 과거에 만든 차를 한번 볼까요? 기아차에서 카니발 4인승,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긴 한데요. 이 4인승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. KC모터스라는 곳에서 서브 브랜드, 럭셔리 브랜드로 노블클라세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. 이 노블클라세가 4인승 카니발을 갖고 있거든요. 이거는 사실 카니발 다 나온 걸 뜯어서 개조해서 4인승을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진 않겠지만 이 노블클라세 4인승 버전 L4라고 하는 이 버전을 보면 아,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근데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. 이 노블클래스의 L4는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거든요. 1억 3천만 원? 기아차가 갑자기
카니발 풀옵션은 1억 3천만 원입니다. 이러면 물론 알겠어. 형의 뜻은 알겠는데 물론 럭셔리해. 그 뜻은 알겠지만 기아차가 1억 3천만 원짜리 미니밴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? 그죠?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고 아마 기본적인 것만 제공해서 기본적으로 시트를 좀 향상시키고 뭐 인테리어 좀 바꿔서 한 7, 8천만 원 정도의 4인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기존에 나왔던 4인승 차를 한번 살펴보시죠. 지금 보니까 EQ900로도 만들고 카니발로도 만들고 이걸로 시승차도 돌리셨네요. 나 왜 못 타봤지? 이게 외관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 실내가 대단하네요. 실내가 바닥이 나무야. 인테리어가 디스플레이가 막 이렇고 그냥 아이패드 같은 거 삼성 갤럭시 탭 같은 걸 그냥 붙였네요. 격벽도 완전 막는 게 아니고 반투명으로 이렇게 막아줬고 컵홀더도 온냉 기능이 있고 네스프레소가 들어있는 건 조금 황당하긴 하다. 그렇지, 고급차는 우산 있어야지. 시트가 통풍, 열선, 뒤로 기울이기, 리클라이닝 다 됩니다.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네요. 시트를 터치로 이렇게 조작해? 와, 이거 어마어마한데? 이게 꽤 됐어요.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게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.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. 너무 보고 싶네. KC모터스라는 회사 아세요? 그 김한철, 최지선 부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KC인 거죠. 김최해서 옛날에는 그 프로토 디자인 프로토모터스라고 하는 회사, 그것도 모르시죠? 그분들이 이제 열정으로 미친 부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정말 열정 가득한 부부들이었어요. 이분들이 원래 쌍용차 디자이너다가 나와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.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에도 수제 스포츠카가 필요하다. 고성능 수제 스포츠카, 이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자동차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나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. 진짜로.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니까 단계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쿠스 리무진 같은 거 만들어주고 럭셔리카를 개조차로 막 만들어주고 이런 회사로도 아주 유명해졌어요. 근데 이 회사가 IMF 직후에 굉장히 힘들어졌죠. 그러면서 외부의 용역일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, 근데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지금도 만만치 않긴 한데 그때 가불관계는 어마어마한 거였어요.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SI를 갈아 넣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였어. 최저가입 처리 무조건 당연한 거고, 최저가입찰 아니고 잘하는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한테 수주하면 이건 수의 계약이다 이러면서 막 잡혀가는 분위기,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요. 여튼 그때 그렇게 을 상태로 계속 뭔가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결국에 PS2라는 수제 스포츠카를 이렇게 콘셉트로 내놓더니 결국엔 차를 만들어냈어요. 차 이름 뭔지 아세요? 스피라. 소름. 그쵸? 소름 끼치죠? 그 스피라를 만든 게 바로 KC모터스 전신인 프로토모터스입니다. 스포츠카라면 엄청나게 비쌀 거잖아요. 이걸 사람들한테 제대로 팔기 쉽지 않죠, 작은 회사가. 그래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어울림정보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. 어울림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요. 그리고 스피라를 생산하게 됐죠. 어울림정보기술의 그 박동혁 대표님,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요. 아주 젊고 야심찬 분이었어. 그래서 차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. 그때 2000년대에 저도 IT 개발자였어요. 그때 당시 IT 버블이 막 어마어마해서 회사들이 막 하루에도 몇 개씩 막 생기고 그러던 시절이에요. 그래서 IT 회사들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마지막에 뭔가 잘 안 풀려. 그러면 그걸 누군가 가서 풀어줘야 되잖아요. 저도 프로그래머였으니까. 그러니까 어디 기업 같은 데 가서 그 프로그램 고쳐주고, 이게 막혔군요 이러면서 딱 300만 원입니다. 여튼 그때 그 IT 버블 당시에 박동혁 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보안업체 사장님이셨어요. 그 버블 당시에 유명한 IT 보안업체였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. 그분이 27살 때 우리나라 최연소 코스닥 기업 CEO가 됐어. 그게 말이 되냐? 27살인데 코스닥 기업 CEO야. 그때 CEO면 보통 이제 창업한 지 한 1, 2년 되셨나 보다 그러는데 창업 9년 전에 창업해서, 그러니까 18살에 창업했는데요. 이러시는 거죠. 굉장히 젊은 시절에 회사를 막 인수해서 그룹사를 만든 거예요. 어울림 그룹이야.
그래서 스피라 만드는 이 프로토도 막 인수를 하고 자동차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던 그런 분이에요. 근데 당연히 너무 밝으면 어두움도 커지죠. 주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 검찰의 고발도 받고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입니다. 그러니까 어울림 모터스도 그분이 운영하니까 당연히 도전적이 되고 당연히 제작하는 그 자체보다 이걸 어떻게든 쇼를 잘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피라 벵갈이라는 차가 나와서 일단 콘셉트는 되게 좋았어. 그때 슈퍼 스포츠카를 만들 때 그걸 4인승으로 만들면 어떻겠니? 최고의 성능을 가졌는데 4인승이야. 그때는 그런 컨셉 별로 없었거든요. 그런 컨셉으로 요즘 나오는 게 파나메라. 그리고 되게 앞서가신 분이야. 방향성은 좋았어. 방향성은 좋았는데 디자인 잘 보시면 앞쪽 문하고 뒤쪽 문하고 같아. 이거 원가 절감이 진짜 극대화됐구나. 이런 흑역사도 나오기도 했어요. 어쨌든 최근까지 재개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어요. 그러다가 중앙일보 올해차를 뽑는 자리에서 어떤 심사위원분이 이 스피라 스포츠카를 운전하다가 차가 막 이렇게 스핀하면서 큰 사고를 일으켜서 차는 폐차되고 운전자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죠. 뭐 그런 등등의 일이 있어서 스피라는 지금 굉장히 재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여튼 쓸데없는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. 그 어울림 모터스 이제는 뭐 KC 모터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. 원래 기술력이 있던 회사니까 지금도 인정받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도 기아차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아니면 뭐 카니발 아웃도어 이런 차들 기아차에서 구입하시면 기아차가 그걸 반제품 상태로 KC 모터스로 보내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기아차에서 그러면 안 팔아도 어차피 똑같은 거. 그러니까 뜯어서 4인승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기아차에서 굳이 사지 않아도 그거 그냥 노블 클래스에 가서 고쳐주세요 하면 똑같다. 그렇긴 한데 있는 걸 뜯어서 하느니 기아차에서 다 만들지 않고 반제품 상태로 넘겨서 좀 더 저렴하고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조사가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.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설 튜닝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급으로 튜닝하면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. 그럼 거기서 고장날 가능성이 꽤 있어요. 사설로 튜닝하고 나면 이거를 서비스를 뭐 잘 받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. 아무래도 제조사가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. 자, 다양한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4인승 카니발 이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?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는 SUV 아니면 뭐 세단 아니면 미니밴, 트럭 이렇게 4가지 정도밖에 없었을 거고 같은 세그먼트의 차라면 그냥 뭐 앞뒤 디자인, 램프 디자인 좀 바꾸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. 이제는 정말 다양한 차들이 나온다고 해서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 바라는 게 있다면 만들다가 중단된 스피라를 전기차로 좀 내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뚜껑도 좀 열리고 그래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자동차가 플랫폼화되고 공유 제품이 되고 전기차가 되고 뭐 이러면서 차가 좀 밋밋해지거나 무미건조해지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자동차 마니아들이 더 좋아할 만한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. 현대기아차가 또 그걸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재미있는 자동차 세상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저도 아주 기쁘네요. 재미있는 소식 저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6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. 다음 달에 나오는데 그때 동시에 나올지 조금 이따 나올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? 외관은 진짜 똑같이 나와요. 외관?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노블 클래스가 외관을 내놓은 거 보면 투톤도 넣고 외관부터가 좀 고급스럽게 보여요. 한 2-3천만 원 더 주는데 당연히 외관을 적어도 선택은 해줄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? 수작업을 하면서 그 도장 못 해줄까?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마나 멋있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